안녕하세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MBTI 심리로 풀어본 자녀 양육 스토리의 옥됨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외향형 부모와 내향형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여러분의 MBTI 성격 유형은 무슨 행입니까? 자기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아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과 그리고 가족, 나아가서는 자녀들에게도 행복한 삶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축복인가 고통인가? 새 생명을 탄생하고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있겠습니까? 부모가 축복이 되는 방법 3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의 성격 유형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격 유형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와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온전한 성격 유형 따라 자녀를 기르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양육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성격 유형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부모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자기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부모가 에너지가 프로 충만할 때에 어떤 환경에서도 자녀에게 짜증을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잘 받아주고 이해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신의 에너지가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오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모도 사람인지라 자기 보살핌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부모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첫 번째 양육자이자 사회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첫 번째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와 방식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고 자기 보살핌의 시간을 가지고 또 부모가 되었다라는 부분의 의미를 알아가는 기쁨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첫 번째 외향형 부모, 자녀 양육 태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외향형 부모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외향형 부모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쓰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이러한 선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를 자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시키고 또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기회와 모임을 자주 제공을 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자녀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들도 나누고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녀를 더 많이 알아감으로써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외향형의 부모에게도 힘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에너지를 바깥으로 사용 못하게 될 때에 힘든 상황이 발생하겠죠. 첫째로 자녀와 혼자 집에서 지내게 될 때에, 둘째로 자신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차단되고 단절될 때에, 세 번째로 자녀의 사회성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생길 때에, 그리고 네 번째로 자신의 반대 성향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 자녀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줘야 될 때 자신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녀의 말을 다 들어줄 때까지 기다릴 때에 외향형의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힘들어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외향형 부모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자신이 집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고립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정기적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보살핌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주 양육자는 16개월 동안 본의 아니게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는 시간이 많게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도 시도를 해볼 만합니다. 셋째는 자신의 외향 욕구가 가족들에게나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조금씩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대는 낮추지만 자기 보살핌을 통해서 조금씩 충족해 나가는 방법도 것입니다. 내향형의 자녀도 잘 자란다는 신념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외향형의 부모인 경우에는
내향형의 자녀를 볼 때에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혼자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외향형의 부모는 자녀를 멋지게 양육하는 훌륭한 부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내향형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내향형 부모는 외향형 부모와 달리 에너지를 자기 자신 안으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녀 양육할 때도 이런 성격 성향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녀를 깊이 알고자 자녀를 자세히 관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둘째로 자녀에게 조용한 시간과 혼자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셋째로 강요하거나 주도하지 않고 자녀의 뒤에서 지켜보고 도와줄 때를 찾아서 적시에 도와주는 부모입니다. 네 번째로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미리 없애서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한 명의 자녀에게 집중을 하고 또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자녀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통해서 자녀 양육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외향형 부모에게도 힘든 점이 있다는 것. 어떤 때 힘들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 힘들어지는 거죠. 내향형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의 힘든 점은 첫째,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집중해야 할 때, 둘째, 대가족이나 많은 아이들을 대할 때, 셋째, 자녀에게서 못한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할 때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자녀와 보조를 맞춰야 할 때 힘들며 마지막으로 외향형의 불필요한 수다를 계속 들어줘야 될 때 짜증이 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내향형의 부모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루에 한 번씩 혼자의 시간을 갖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로 외향형 자녀 욕구에 자신의 내향형 성향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한계와 경계를 정해주는 거죠. 지금은 이 한 가지만 하는 거야. 나중에 또 다른 것을 하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셋째로 아이에게 외부적인 자극을 주는 방법을 찾아 과외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운동장에서 활동하는 찾고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자녀들끼리 서로 놀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자녀의 갑작스런 질문에 엄마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중에 저녁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라고 시간 한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외향 성향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나중에 할 거야.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향형 부모와 내향형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향형 부모와 내향형 부모에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자기 에너지가 충만할 때에는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돌봄의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외향형 부모의 에너지 충전하는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내향형의 부모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과 공간을 갖고 에너지를 충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은 외향형 부모와 내향형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각과 직관형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MBTI와 심리로 풀어본 자녀 양육 스토리 옥봉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